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박우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기 전에 시장 처방부터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순히 어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숨고르게 들어간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되나 궁금증이 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그동안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변곡점으로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점쟁이 같은 것들을 많이 원하세요. 즉,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냐, 뭐 내지는 뭐 아니다, 뭐 반등을 바로 할 것이다, 뭐 이러한 결론을 내주시길 되게 원하시는데, 제가 일단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수급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오늘 하루 데일리 기준으로의 수급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좋게 포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선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옵션의 이제 콜과 풋의 그러한 거래도 보면 오늘 정도의 수급은 우리가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년에 이런 수급을 볼 수 있는 날이 잘 없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수급이 오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직접적인 하락의 원인이고요. 사실 이러한 수급이 오늘 아침부터 안 좋았어요. 아침에도 한 10분 만에도 굉장히 대량의 이제 선물 순매도와 품매수가 바로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하루 종일 수급이 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시를 넘어서면서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도를 좀 강하게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지금 2시가 넘어서면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간에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던 것들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안 좋게 잡혔기 때문에 이 수급이 앞으로 향후 하루 이틀 내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이미 현실로 벌어진 일이고, 이 부분이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풀려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안 좋게 나온 수급은 우리가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 이유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수급에 따른 하락이다. 외국인 기관, 선물, 현물에서 또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조금 더 수급적인 모습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눌림을 이용해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시장에 제가 종목 추천을 또 해야 되는 코너라서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막혀 있어 보이는 종목들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비올이라는 종목과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비올이라는 회사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고주파 RF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 니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피부의 그 탄력성을 유지해주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름이나 어떤 색소 침착이나 이러한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올이 만들어낸 이 의료기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50여 개의 자체 특허를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원천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처 자체도 보시게 되면 이게 국내에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굉장히 폭넓은 범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에서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 스펙에서 붙어 있던 그런 기관성 물량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스펙 종목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장도 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는 듯한 그러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은 금일 뭐 시장이 안 좋아도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2,600원 볼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선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젠큐릭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역시 그 코넥스에서 이제 넘어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제 넘어온 지는 사실 그리 오래 또 되지 않은 그러한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잠깐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키트를 주로 이제 만들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뭐 키트주들이라든지 백신주라든지 CMO 관련 주들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각광을 받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본업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일단 시장은 내다보고 있고요. 이게 또 긍정적인 게 이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가 실손보험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그 최근에 잘 나가는 임플란트주들, 과거에 이제 그 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펌핑이 된 그러한 이력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그 의료기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판매 증가를 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암 동반 진단 키트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보다는 매출이 좀 뒤늦게 발생될 여지가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암 동반 진단 키트 경우도 지금 국민보험에 지금 등재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면 동사가 주력으로 향후에 매출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요 품목들이 전부 지금 보험에 등재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키트 내에서도 다소 생소한 그러한 아이템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티어 그룹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동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평가받는지를 본다면 이 회사는 좀 현저하게 좀 싸다라는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는 뭐 이미 상장도 되어 있는 뭐 엔젠바이오라든지 뭐 이러한 주요 자회사들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중장기로는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이 지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시장에서도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일단 24,000원 정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한 2월달 정도에 한번 올라왔던 그러한 가격대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선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지 또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형주, 뭐 괜찮은 종목들 계속해서 사자 의견을 좀 주셨었잖아요. 네. 예, 일단 이제 내일 요즘에 대형주가 좀 안 가는데도 증시가 네.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그쵸? 일단 대형주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3,200을 바로 넘기보다는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수출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코스피 상승은 좀 제한된다. 그 과정에서 중소형주 종목 장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절대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일부 가져가면서 지금 가격이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흥분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 중소형주라고 해서 이제 뭐 너무 쏠렸으니까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중소형주는 너무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직 못 오른 기업들은 진짜 찾아보시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좋아지는데 그 뭔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소외받던 기업들이 뭐 한 번씩 급등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무린 네. PMP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이 골판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쇄용지 쪽에서 모멘텀 나오니까 급등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형주 모아 가시면서 중소형주에서는 정말 종목을 잘 선정해서 포트를 좀 이렇게 다변화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네. 중소형주 중에서 그 코오롱 글로벌 좀 가져와 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건설과 풍력이 좀 섞여 있어서 좀 애매하다고 보시는 좀 분들이 네. 계시는데, 그래서 건설 쪽 랠리 보일 때도 잘 안 갔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뭐 저는 다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지금 이제 주택 그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1조 원대 정도의 주택 그 수주를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한 2조 원 이상의 주택 수주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벌써 수주를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좀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한 1분기에만 신규 수주를 1조 원 이상 따냈는데 대부분 다 주택 수주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수주 목표치를 지금 점진적으로 잘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너무 이제 풍력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은 나겠지만, 이 기업은 어쨌든 본업은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쪽에서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건설업종 계속해서 저는 좋게 보는 사이클인데, 네. 그 안에서 정말 최근에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평가 메리트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 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최소한 목표가 한 25,000원까지 한번 설정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2만 원이 최근에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인데, 이걸 깨면 또 추세가 약간 부러질 수 있으니까 2만 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염승환 부장께서는 내일장 유망주 코오롱 글로벌을 주시면서 시장 오늘 좀 낙폭이 크긴 했지만 대형주는 계속해서 모아가보고, 또 중소형주 안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은 또 가져가는 전략, 긍정적인 포인트에 또 무게를 두셨습니다. 자, 송지호 고수께서는 또 내일장 전략과 유망주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꾸준하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섹터를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반도체가 호황으로 가는 국면, 그리고 2차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의 구간으로 본다면, 이쪽의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경기 민감 섹터, 뭐 건설주 같은 경우 건설 관련된 기업들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점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차이만 있지만 이렇게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의 흐름은 순환하면서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렇게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해서 계속 이어갈 걸 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 계속 이제 또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시려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수출 섹터에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IT 부품주들도 상당히 쇼티지 현상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섹터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IT 부품주 쇼티지 현상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온 것처럼 전반 산업 전체에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급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확대되는 점에서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시장을 너무 두려운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뭐 KC텍이나 하나 마이크론 관련된 기업들 소개해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것처럼 관련된 섹터에서 하나 오늘 소개해드리면, 이제 테스나라는 종목에 대해서 유망 종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테스나 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그 테스트 후공정 기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고객사 이제 삼성전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미지 센서 증설되는 부분, CIS,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각각 IT 기계의 그 어떻게 두뇌과라는 AP 관련해서 상당히 증설에 따라서 수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받은 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MCU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5G랑 관련해서 RF 부품도
추가적인 어떤 큰 성장의 모멘텀으로 이제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한 49,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을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또 내일장 유망주는 테스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낙폭이 다소 커서 많이들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실 텐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자 두 분과 지금까지 함께했고요.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